중소, 중견기업을 응원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I를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실제로 어떻게 도출하고 이것을 해외에 있는 다른 외국인들과 어떻게 공유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했던 업무랑 비슷한 내용을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단계는 이 네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텐데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중요 포인트들을 먼저 텍스트로 좀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가 중구난방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이걸 글로 정리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100% 내가 원하는 데까지 한다기보다는 이 아이디어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를 쭉 해보는 거죠. 이 정리한 걸 메모한 걸 보면서 클로버 노트로 이야기를 일단 해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쭉 쏟아낸 다음에 이걸 그대로 AI를 넣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오탈자 수정을 하고 이 오탈자 수정을 한 다음에 목차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AI 도움을 받아서 다시 한번 목차를 구성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기획서를 작성을 해보고 이 작성한 것에 대해서 또 수정을 한 다음에 번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발표 자료 작성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먼저 메모장이나 PPT 슬라이드에다가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몇 가지를 쭉 적어 놓습니다. 이 텍스트에 대한 내용은 키워드만 적어줘도 되고요. 어느 정도 문장이 있거나 이슈 사항들, 이런 고민되는 것들을 내용들을 쭉 적습니다. 최종 아웃풋은 보고서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이거를 텍스트로 다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들려면 완벽을 기하고 싶어지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활용해서 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가볍게 주요 포인트들을 여러 가지를 적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회의실 가서요. 노트북 화면으로 보게 되면 크기가 작으니까 이렇게 TV나 빔 프로젝트로 크게 보면서 제 생각을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핸드폰을 놓습니다. 핸드폰에는 클로버 노트가 깔려 있고요. 클로버 노트를 켜서 제가 여기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제 생각을 정리를 해가면서 화이트보드에 적어가면서 아무래도 생각을 도출하는 데는 아날로그적인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포인트들을 보고 화이트보드에다 메모해 나가면서 제 생각들을 쭉 말로 풀어 나갑니다. 그럼 제가 말한 내용들이 클로버 노트에 저장이 되어 있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은 제미나이에서 나노 바나나로 만든 겁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PPT에서 구성도를 그린 다음에 TV, 노트북, 폰, 이렇게 사람 이렇게 첨부한 이미지는 아래 설명을 돕기 위한 배치도야. 참고해서 사실적인 이미지를 그려줘. 그 다음에 40대 남자 사람이 회의실에서 회의 테이블에 화이트보드에 메모를 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줬죠. 마음에 안 들어서 따르기도 한번 시도해봤는데 별 차이가 없어서 이걸 썼습니다. 이렇게 녹음했던 내용들을 보면 제 발음이 부정확한 것도 있을 거고 클로버 노트가 인식률이 좋긴 하지만 100%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각도가 핸드폰이 앞에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랑 옆에서 말하는 거랑 좀 소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탈자가 껴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녹음한 파일이야. 음성을 텍스트로 변경해서 일부 오탈자가 있어. 맥락에 맞게 오탈자만 수정해줘 라고 했는데 워낙에 GPT를 쓰면서 요약해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줘, 어떤 걸로 나열해줘, 순서를 해줘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AI가 알아서 제 패턴대로 해줄 가능성이 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금지사항도 넣습니다. 이후에 요약하거나 구조화하는 등의 작업은 따로 할 거니까 절대로 지금 단계에서 하지 마 라고 한 다음에 밑에 바로 넣지 않고 알겠어? 라고 한번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한 것들을 그대로 수행해 줄지 한번 중간에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녹음했던 내용들을 작성을 합니다. 한 15분 분량으로 해서 좀 적지 않은 분량이었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오탈자만 수정해 줍니다. 그럼 이 오탈자 수정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쭉 보고요.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클로버 노트가 인식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목차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이 목차 구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먼저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목차를 쭉 위의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주죠.
여기서는 지금 샘플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했는데 보고할 목적, 부서장의 관심사항, 뭐 몇 가지 조직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더 적긴 해야겠죠. 이건 샘플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단히 했는데 맥락 정보를 충분히 더 주셔야 됩니다. 목차가 나오는데 이 목차가 당연히 마음에 안 들죠. 그러면 이 목차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맨 문장에서 다시 또 수정을 합니다. 표현도 바꾸고 목차를 합치기도 하고 분리하기도 하고 이렇게 목차를 바꿉니다. 그래서 요 내용만 가지고서 다시 목차를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가이드라인을 잡고 이걸 목차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이렇게 목차를 만든 다음에 이 목차를 넣고 보고서를 써줘 라고 하게 되면 보고서를 써주죠. 근데 보고서 쓴 것도 결과적으로 한번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보고서를 쓰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은 것들이 원하지 않은 곳에 배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또 어리는 똑똑한 신입사원이 나한테 제출했다. 근데 그걸 내가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사인해서 부서장님한테 보고해버리면 검토 안 한 제 잘못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AI가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나보다 속도가 빠르고 표현을 좀 있어 보이게 한다라는 것이지 그게 정답이다. 이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셔서 보고서를 작성을 한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본사가 중국에 있죠. 중국 사람과의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어로 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워드 파일로 작성을 했지만 이 워드 파일을 전체를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한 다음에 중국어로 번역해줘 라고 하게 되면 워드 파일로 만들었던 양식들이 다 깨질 수가 있잖아요. 들여쓰기, 내어쓰기 뭐 이런 것들, 글자 크기 이런 것들이 다 깨질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포인트들을 제가 다 하나하나 따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구글 독스라고 있습니다. 워드 파일이 똑같은 건데 거기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 독스에서 여기서 플러스에서 드라이브에서 파일 추가, 이게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일 추가인 거거든요. 그래서 구글 독스로 만들었던 것들은 전부 다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글 독스로 만든 것들을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여기서 드라이브에서 파일 추가하게 되면 구글 독스나 구글 슬라이드는 기본적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파일 추가하게 되면 창이 뜨는데 그 창에서 파일을 선택해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서의 구조와 형태, 내용을 고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형태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어로 번역해줘. 결과는 구글 독스로 내보내기 할 거야. 그러면 이제 한국어랑 중국어랑 다 됐네요. 근데 이 상태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발표 자료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발표 자료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목적이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요약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보니까 말이 좀 꼬였는데요. 발표가 아닌 문서 제출용으로 많은 텍스트가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시 도식을 포함한 많은 텍스트가 사용된 슬라이드를 만들어 달라. 구글 슬라이드로 내보내기 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과 목차에 대한 부분을 지정해 줬습니다. 왜냐면 이 PPT로 만들었을 때 이 목차에 대해서 AI가 판단해서 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배치한 결과가 내 마음에 일단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지 1페이지, 목차별로 다 하다가 요거는 2페이지, 요거는 1페이지 이런 식으로 다 적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내용을 복사해 놓죠. 다 적어 놓으면 만들어집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만들어졌는데 좀 너무 심심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좀 디자인이 괜찮나 싶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어디냐? 노트북 LM입니다. 노트북 LM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보고서 형태로도 만들어 보고 PPT로도 여러 가지 버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프롬프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목차를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다음 목차에 맞게 구조화해서 보고서 형태로 알려줘 라고 한 다음에 목차를 쭉 적어 놓는 거죠. 세부 목차까지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셔야 돼요. 아까 보여드렸던 목차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맥락과 내 의도에 맞는 목차로 다시 한번 만든 다음에 이렇게 쓰시면 보고서가 쭉 만들어집니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노트북 LM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좀 더 화려하게 나오거든요. 텍스트는 아까 제미나이에서 쓴 거랑 똑같은 걸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여기를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펜 모양이 있습니다. 이 펜 모양을 클릭하면 여기다가 프롬프트를 적을 수 있는 칸이 있거든요. 이 칸에다가 작성하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자세한 자료의 길이는 기본값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훨씬 더 느낌이 좀 다르죠. 제미나이에서 만들었을 때랑. 어떤 방법이 더 좋냐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LM에서도 두세 가지 버전을 만들어 보고, 제미나이에서 두세 가지 버전을 만든 다음에 그 중에서 적절하게 메인으로 쓸 거를 하나를 정하고 나머지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걸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겨서 해당 페이지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해줘, 이 페이지는 어떻게 수정해줘, 이 페이지는 어떻게 수정해줘,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로 수정해달라는 거를 쓸 수 있긴 한데, 결국은 이거를 PDF로 다운받거나 PPT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PDF로 다운받을 때는 말 그대로 PDF니까 수정하기 힘들고요. 파워포인트로 다운받는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다운받으면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이렇게 하나가 다 이미지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없다.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연출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를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아이디어 도출을 할 때 AI에게 그냥 물어보면 우리 회사랑 상관없는 일반적인 있어 보임직하지만 우리 회사랑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나 도구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이 정리한 거를 말로 먼저 뱉어서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만들어 놓는 것,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이 더 편한데 글이 편하신 분은 글로 하셔도 됩니다. 소스를 만든다. 그리고 이 소스를 가지고선 AI를 통해서 오탈자도 수정하고 몇 가지를 기획 단계에서 추가한다. 이 추가한 것에 대해서 기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기획서 작성하는 부분을 내가 원하는 목차를 쭉 다 작성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선 보고서를 AI가 쓰게 만든다. 근데 이 목차를 쓰는 게 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하면 목차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달라 라고 요청을 하면 된다. 물론 그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걸 고려해서 목차를 만들어줘 라고 하게 되면 처음 만드는 목차부터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목차가 잡히겠죠. 그래도 바꾸셔야 됩니다. 안 맞거든요. 근데 어쨌든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목차를 작성해서 이 목차대로 이 소스를 다시 재배열하는 식으로 만들어줘 하게 되면 내 머릿속에 있었던 내용들이 기가 막히게 정리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서 하면 되고, 만약에 양식을 그대로 번역한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런 양식이나 구조, 배치 이런 것들을 고정이라고 한 상태에서 번역하시면 좋다. 발표 자료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에서 할 수도 있지만 노트북 LM에서도 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생성형 AI라는 게 말 그대로 생성할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몇 번 생성해 보면서 내용을 구성을 하는 거고, 보고서나 기획서 만들 때 목차를 작성했듯이 발표 자료도 목차나 페이지에 대한 특징들을 몇 가지 잡아주면 내가 의도한 바대로 결과물이 나오기 쉽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원하는 발표 스타일이나 PPT 스타일이 있으면 그를 몇 개를 좀 갈무리해 뒀다가 그것을 원샷 프롬프팅 방식으로 예시로 한번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AI를 활용한 아이디어 도출과 공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